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어제부터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 낮부터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낮 기온도 24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쯤에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은 가운데 한낮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상당히 안 좋으니까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의 설립을 돕기 위해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학성동의 힘의촌을 폐쇄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근처엔 또 공원과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창군이 평창 지역 자활센터와 손을 잡고 이 자활근로단의 와플 대학을 개소했습니다. 그 운영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죠. 5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오전에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엽니다. 또 비슷한 시각에 국회 앞에선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상경 강원도민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두 집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신청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 24일 강원도 교육청에서 자율학교 신규 지정 계획 심의회를 열어서 올해 자율학교 육성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마쳤고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9일 원주시 문마급의 과수화상병 의심 농가 두 곳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면적은 6,000제곱미터이고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해당 과수원의 나무를 매몰 처분하고 긴급 방제 명령을 내려서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특수교원과 일반 교원, 또 현장 전문가, 학부모 등 4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특수교육원 유치전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또 원주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본안을 원주에 위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의 백행학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연결하겠습니다. 장학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행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5일에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추진단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네, 추진단의 단장은 부교육감님께서 맡으시고요. 부단장은 교육국장님,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과장님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추진단은 추진실무팀과 운영계획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은 도교육청의 설립 추진과 관련된 업무 담당인 장학관 및 사무관, 그리고 현장 전문가로 이제 특수학교 교장, 교감, 특수교사, 그리고 통합교육과 장애인 이해교육을 위해서 일반 교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 학부모 단체별 대표 등 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추진단이 실무 추진팀, 또 운영 기획팀으로 나뉜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이 팀별로 활동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실무 추진팀은 기관 설립에 따른 행정사항 추진의 점검과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이 됩니다. 운영기획팀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공통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 연구와 연수 기능, 심화 프로그램 기획 및 각 시설의 기획을 역할을 합니다. 네. 동시 설립 추진을 위해서 3개 지역 분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본원을 그 춘천 지역에 두고요. 분원은 강릉과 원주에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별로 특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만은 지금 지역별로 어떤 차별점을 두고 운영하겠다. 좀 큰 그림이 잡혔나요? 네. 기본 계획은 이제 교육감님 브리핑 할 때도 발표를 하셨고요. 예. 네. 시도 특수교육원 중에서 본원과 분원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네. 강원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중심 도시에 특수교육원을 설치하면 권역별 학생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의 도시 전략과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들의 연계를 고려해서 중점 기능을 나눴습니다. 춘천은 정책연구,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및 연수, 통합교육 지원, 모조공학 등의 역할을 하며 원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진로 상담, 직업교육 등 진로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강릉은 가족지원 및 문화, 여가활동, 안전체험 등의 중점 기능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26년도 개원을 목표로 앞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또 큰 그림은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원주 같은 경우는 영서고등학교 실습지로 좀 분원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이유, 절차 좀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네, 추진단과는 별도로 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행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네. 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 2차 회의를 거치면서 각 지역별 3개에서 5개의 부지를 각 지역별 2개 부지로 압축하였고 예. 평가 기준표를 결정하였습니다. 예. 부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실사를 하고 위원별로 평정해서 각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서고 실습지는 이제 접근 편의성과 현지 실사 평가 항목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심지 학생이 원주 권역 학생들의 접근성, 시설 공사할 때 큰 무리가 없는 것, 그리고 향후 시설 확장성 등을 부지선정위원님들께서 네.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한 200억 원 정도를 각 지역별로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또 확장 가능성도 있고요. 이 지어진다면 면적과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또 앞으로 또 이제 2026년도 개원을 목표로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또 절차를 밟게 되는 걸까요? 네, 타시도 특수교육원이 3,000제곱미터인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좁았다가 확장한 개념들이라서 네. 비교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200억 정도니까 부지하고 시설면을 고려해서 크기를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대상 학생 공통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하고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 이해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체험 프로그램 하는 시설 크기는 3곳 모두 동일 크기와 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중점 기능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예. 26년을 개원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할 때 춘천, 원주, 강릉 간의 유치전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부지 선정이 있어서 적정성 조사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원주 지역이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제 필요한 이 장애인들의 어떤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원을 원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아직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재논의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원 특수교육원 부지 선정을 위한 적정성 조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네.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
네, 22년 12월에 발표된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네. 일부 나온 내용을 확대 해석한 거거든요. 예. 네, 직속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 타당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네. 하였고, 그 결과 보고서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연구에서 이제 타시도 특수교육원 사례 및 전문가 심층 상담, 그 다음에 특수교사 심층 면접 설문조사도 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 내용에 이제 설립 위치에 대한 지역 선호도를 2개씩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예. 시군, 17개 시군에 모두 해서 2개씩 설치를 하는데, 학부모, 특수교사, 일반교사 3개 그룹을 200명씩 총 600명 선착순 응답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결과 내용은 이제 군 단위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강원도가 넓기 때문에 분원의 필요와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수교사, 일반교사는 특정 지역의 응답자의 특정 지역 쏠림이 없었는데 학부모는 이제 원주 학부모님 비율이 56.5%예요. 예. 200명에. 예. 그래서 타 지역보다 응답하신 비율이 높다는 점도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모 집단 자체가 네. 좀 약간 그 정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힘든 지표였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네, 이거는 도시 지역이냐 이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 저희가 판단에 대한 겁니다. 타시도 특수교육원이 폐교부지에 설치되어서 이용이 좀 어려운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단위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명확성을 좀 가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설문 응답은 이제 시 지역으로 그리고 강원도가 넓기 때문에 영서 영동이든 분원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제 세계 권역으로 세계 권역의 중심 도시 3곳에다가 동시 설립으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기 계획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직접 네. 시행하는 계획으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원을 원주로 재논의할 수 없느냐, 좀 가능성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현재 다른 지역이라든지 예. 이제 원주 지역 학부모님들도 많이 찬성을 하고 계시고요. 이 동시 세계 추진에 대해서는 직접 이용하는 그 세계 지역 도시도 그렇지만 예. 3개 권역으로 했을 때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전에 올 수도 있는 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예정대로 건립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려움은 없을까요? 일단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원에 대한 연구 영역으로 이제 설립의 필요성이라는 타당성은 이제 나왔고요. 네. 그리고 각 그 강원도 내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영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주교육지원청, 또 학성초등학교, 또 영서고등학교 실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상당히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다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강원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의 백행학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죠. 올해는 또 희미촌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 더 자세히 또 좀 진행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내년까지 진행되는데 지난주에는 그 상인과 주민들이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라는 또 분위기 좀 전해드렸었고요. 이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학성동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동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활동 위주로 학성동을 찾는 시민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상가 골목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했고 예술인들은 자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와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는 매달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아예 인적이 드물었던 학성동 상가 골목에는 문화활동을 즐기러 오는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초반인 2020년만 해도 34개 점포 중 12곳의 점포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빈상가였는데요. 현재는 빈상가는 없고 운영하는 점포는 27곳으로 늘 정도로 크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남은 사업기간 동안에도 더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주시 구영태 도시재생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업소를 없앤다기보다는 그 업소 있던 자리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건물들이 철거가 된 상황으로 이렇게 없어진 거죠. 이제 나머지 기반시설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부족한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설계해서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건립이 되면 사실상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좀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학성동 재생 사업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힘해촌 정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힘해촌 폐쇄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종사자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주시는 발생할 역효과를 우려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도로를 확장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도로 개설 사업으로 기존 성매매업소를 팔기를 유도하고 건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절반에 가까운 성매매업소가 줄어들었는데요. 또 원주시는 성매매업소로 운영 중이던 건물을 매입해서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여성 관련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설치를 위해서 성매매업소가 질비한 건물을 새로 정비할 예정이고요. 또 도로와 공원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주시는 보상 사업과 환경 조성 위주로 힘해촌 정비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원주시 김병원 가족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힘해촌은 그 6.25 사변 전후에 생겨서 지금 70여 년간 그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 종사자가 그 생업의 사유로 종사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2회에 걸쳐서 야간에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성매매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그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직결지 폐쇄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학생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힘해촌 폐쇄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니 그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강제 폐쇄 등의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또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원주시는 업소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가게 운영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업소 이용자를 단속하는 위주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힘해촌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단속을 진행하고요. 또 추진 중인 공원이 개설되면 밝은 조명을 설치해 유동 인구를 늘리고 쉽게 힘해촌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성매수자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소우의 그 태양과 이 바람, 누가 더 코트를 벗기는데 효과적인가 좀 그 부분을 좀 연상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평창군청 별관에 이 와플 대학이 개소했다고 합니다. 와플 대학 정말 뭐 학교는 아니고요. 이 평창군이 평창 지역 자활센터와 손을 잡고 이 자활근로단의 어떤 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창 지역 자활센터의 심재승 실장 연결하죠.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평창 지역 자활센터의 심재승 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와플 대학 학교는 아니죠? 네, 학교는 아니고요. 예. 예, 와플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네. 지금 와플 대학 지금 어떻게 조성하게 된 건지 취지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평창 지역 자활센터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소득권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안정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예, 지난 3월 평창군청 민원실 3층에 휴게실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네. 평창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관심으로 신규 자활 사업단인 와플대학 평창군청 캠퍼스점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운영 시간은 저희가 지난 15일 날 개소식을 진행하였고요. 네. 운영 시간은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여기 뭐 음료, 뭐 디저트 이런 다양하게 좀 일반 카페와 같은 그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분들이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 차상위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현재 평창 지역자활센터의 총 참여 인원은 55명입니다. 네. 와플대학 그 사업단의 참여 주민은 지금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최대 이제 8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창 지역 자활센터 이 와플 대학 이 사업만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상당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자활 사업들을 지원하고 또 계획하고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좀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들은 총 10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처음 이제 저희 자활센터에 오시게 되면 게이트웨이라는 기초 과정을 거쳐서 또 복지 도우미,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행복 도시락, 예. 그다음에 또 현미와 누룽지 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셀프 코인 빨래방, 그다음에 에이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꿈자락이라는 그 수공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단과 공인 청소 사업단, 그다음에 네. K 디펜스라고 하는 그 방역 사업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벌이면서 지역의 근로취약계층의 어떤 자립에 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네, 아무래도 저희 그 지역 내외 그 소외계층이나 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네.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단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월 일정 금액 이상 이제 그 급여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상당히 이제 건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또 도움보다도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가장 또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또 지역의 이 자활센터 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좀 잘 운영이 되길도 기대하겠습니다. 와플대학 번창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창 지역 자활센터의 심재승 실장이었고요.
자, 5월 22일 월요일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